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대희 감독이 아니고 작가 맥반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네, 달팽이 집 아이, 바로 이 책입니다. 네, 눈치채셨겠지만 제 책이에요. 네, 어떤 책이냐면요, 이 그림 이야기집입니다. 이야기 묶음집이에요. 여기는 이제 네 편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파닥파닥 이후로 이제 스튜디오에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이제 기획을 하면서 이제 파닥파닥 때는 이제 저 혼자서 어떤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했었어요. 그때는 뭐 규모도 작았고, 그 이후로는 사실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점점 저희가 이제 커지고 그러면서 여러 이해관계들이 있고, 우리가 이제 기획하는 어떤 목적성에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은 할 수가 없게 됐죠. 더 이상. 그래서 근데 제가 어떤 이런 작가적인 기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감독으로 활동하면서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떠올랐을 때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었죠. 개인적인 살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툭툭 생각이 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묵혀놓자니 좀 그렇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당시 이제 네이버 그래폴리오에 이렇게 연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플랫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연재를 했죠. 특히 제가 이제 아침마다 스튜디오로 이제 출근하기 전에 한 1시간 내지는 한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새벽에 이제 매일 이제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써서 연재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보면은 벌써 한 2017년부터 했으니까 거의 지금 이제 횟수로는 5년 됐는데 4년 정도 쭉 연재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들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맥반이라는 필명을 쓴 거는 이제 좀 편하게, 이 보리밥이란 뜻인데 편하게 그림을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냥 부담감 없이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식도 갖춰져 있지 않고, 이게 뭐 그림책에 그림과 이야기가 담겨 있지만 어떤 특별한 형식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여기 담긴 이야기들을 이제 한 편 한 편 소개를 드리면, 여기는 이제 네 편의 그림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요. 이런 뭐 달팽이 집 아이, 고집쟁이 토토, 가시소년 이야기, 판다와 데리피스, 이렇게 네 편의 이야기가 들어있는데요. 달팽이 집 아이라는 이 첫 번째 이야기는요,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이제 연재됐던 작품인데요. 이야기는 이제 저 둘째 아이와 제가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셋이는데 이제 둘째 아이가 성격이 되게 예민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면은 이제 움츠러들어서 이제 대꾸도 안 하고 막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좀 저랑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힘든 경험들이 있죠. 그때는 되게 제가 아이를 육아를 하는 것도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나? 왜 그러지? 왜 이렇게 하지? 몰랐던 거죠. 잘 어떤 그런 반응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잘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물론 이제 차차 노력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아이와 이제 소통하는 방식들을 조금씩 이제 배워 나갔는데,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로 만들었어요. 아이가 이제 달팽이 집이 이렇게 생겨서 쏙 들어가 버리는, 이제 뭔가 얘기만 하면 쏙 들어가 버리는 이런, 이제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막 고분분투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이제 아이와 이제 소통하기 위해 노력 중인 엄마 아빠들에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고집쟁이 토토라는 이야기는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연재됐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뭐 이 고집쟁이 토토라는, 여기 이제 거미가 나오거든요. 이 거미가 뭐냐면 목 디스크예요. 제가 이제 지병 목 디스크가 있는데, 이 목 디스크 때문에 고생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 고생을 되게 많이 한 그 경험담을 안 떨어지는 이 목에 붙어 있는 거미로 이렇게 상상을 해서 목 디스크와 소통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거예요. 이 어딘가 아픈 분들에게는, 지병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되게 공감이 되고 위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이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이 흑백으로 펜화로 그려진 이 가시소년 이야기라는 이 책은, 이 이야기는 19년 8월부터 20년 1월까지 연재됐던 이야기인데요. 가시가 도단한 어떤 소년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 이야기는 제가 이제 빈센트 반 고호, 화가 있죠. 화가의 삶을 이렇게 그 전기나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야, 이분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살았는데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많이 빛을 못 보고 죽고 나서 그 사람의 어떤 인생 이야기와 합쳐지면서 이 사람들이 그 그림들을 재평가하고 엄청 그 그림과 그 이야기를 같이 소비하면서 감동을 받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술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좀 잔인한 부분들을 동반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뭐 그런 사례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걸 보고 어떤 저는 그런 영감을 받았어요. 그 분의 그 화가분의 인생과 그림을 보면서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어떤 이 가시가 도단한 이 소년에 대한 그래서 인간 사회에 섞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소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어떤 장님 소녀가를 만나면서 어떤 펼쳐지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조금 결말이 우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파닥파닥 같은 어떤 그런 우울한 느낌을 받고 싶지 않은 분들은 이 이야기는 건너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이제 판다와 데리피스라는 이건 2000년 5월부터 9월까지 연재됐던 이야기인데요. 여기 그림에 있는 요 코알라 인형이 이제 데리피스라는 인형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되게 어렸을 때 저희 친누나랑 같이 갖고 놀던 인형놀이를 하면서 갖고 놀았었거든요. 판다 인형, 뭐 여기 등장하는 이 인형들은 제 기억 속의 인형들이고 여기 이제 이런 판다 인형이나 이런 기린 테노 인형 이런 부분들이 기억 속에 있는데 잊어버렸죠. 물론 이 인형들은 잊어버렸습니다. 누나랑 갖고 놀던 그 추억을 살려서 어떤 교훈적인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얘네들 세상이 반나프 숲이라는 숲이 나오거든요. 이 숲에서 이 데리피스가 성장해가는 이 코알라 데리피스가 성장해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았어요. 네, 펜화로 이것도 그려졌는데요. 어쨌든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실려 있고요. 이 책은 일단은 사이즈가 문고판 사이즈인데요. 괜찮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이즈고 두께도 이게 270페이지 정도인데 두께도 딱 적당해요. 갖고 다니기 제가 좋아하는 두께입니다. 그리고 책의 냄새도 좋아요. 인쇄 냄새. 그리고 종이 질감도 굉장히 괜찮아요. 고급지로 됐고 풀컬러로 인쇄가 됐죠. 일러스트가 돼서 이게 가격이 조금 비싸요. 이 가격이 조금 비싼데 그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POD 방식으로 제작이 돼서 POD 방식이라고 하면 이제 재고가 없는 책이에요. 이거는 이제 일반 서점에 깔리지는 않고 예스24나 알라딘 문고나 온라인 서점에서 북쿠크나 이런 서점에서 주문을 하시면 아마 이게 바로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약간 배송 시간이 당일 배송 이런 건 안 되고 한 4일에서 5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주문을 하면. 근데 뭐 책의 퀄리티나 이런 거는 뭐 동일하게 상관없이 나오는 것 같고요. 제가 여러 번 주문을 해봤는데 책의 퀄리티는 동일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책은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어떤 아이와 소통하기 위해 이제 노력하고 있는 부모님들 그리고 또 몸이 아픈 어딘가에 지병이 있으셔서 몸이 아파서 되게 우울하거나 또 어떤 동심으로 들어가고 싶거나 이런 분들께도 추천드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개인적인 어떤 이데이 감독이 아닌 인간 이데이 작가 맥반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궁금한 분들께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앞으로 이 코너에서는요, 제가 이 맥반의 그러니까 그림과 책 이야기라는 이 코너에서는 사이드로 애니메이션 채널이긴 한데 사이드로 제 이런 책이나 제 개인적인 이런 책이나 그림들, 제가 좋아하는 그림들 이런 부분들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땡땡. 감사합니다.